기해년 병인월 갑신일 이제부터 이제부터 환하게 웃어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명리를 사랑하는 김명리입니다. 꾸벅. 오늘은 기해년 운세 컨텐츠 8번째 시간입니다. 일주별로 살펴볼 거고요. 혹시 본인이 어떤 일주인지, 사주에서 일주가 무엇을 의미하고 이 영상이 어떤 취지로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지난 간목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갑을병정 무기 경신임계의 10개의 천간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개의 지지가 조합된 60개의 날들, 60간지 중 하루에 태어났는데 그날의 이름이 곧 우리의 일주가 됩니다. 오늘은 갑신일이니까 오늘 태어난 아기는 갑신일주가 되는 거죠. 어떤 갑신일일까요? 기해년 병인월 갑신일이겠죠. 기해, 병인, 갑신. 사주 8글자 중 6글자가 정해졌네요. 태어난 시간에 따라 마지막 시주가 달라지겠죠. 오늘은 신금일주 선생님들에 대해 살펴볼게요. 신금일주에는 신축,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해 선생님들이 계시죠. 신금이라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겉심리는 이성과 도덕, 원칙을 중시하고 정도를 추구한다는 점. 속심리는 치밀하고 집념이 강하고 추진력과 목표의식이 뛰어난 점. 19기해, 20경자, 21신축년은 임수와 계수가 가장 강한 시기이고 이 임수와 계수가 신금에게 어떤 십성인지 살피고 기해년의 장생으로 활성화되는 해수 속 지장간 간목. 이 간목은 또 어떤 십성일까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신금일간에게 지지 해수는 십성으로 상관이고 간목은 정제예요. 즉 신금 선생님들의 기해년은 해수 상관 속 간목 정제가 장생하는 시기인 거죠. 그럼 이쯤에서 무술년, 특히 지난 임술월의 임묘작용은 신금 선생님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겨울이 되면서 병화, 무토, 을목이 임묘되었습니다. 경금일간에겐 편관, 편인, 정제라는 십성으로 작용했던 이 세 기운은 신금일간에겐 정관, 정인, 편제라는 십성으로 작용합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나에게 병화, 무토, 을목이 어떤 십성인지, 원국에 있는지, 년월일시 4곳 중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계속할게요. 신금 선생님들은 정관, 정인, 편제 기운이 약해진 상태로 기해년을 시작합니다. 정관과 정인 같은 경우엔 일간을 안정적으로 생해줄 수 있는 기운들이었는데 이 기운이 약화되면 체감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관과 정인의 안정감, 자제력, 합리성, 판단력 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편제의 역동성과 확장성도 약해질 수 있고요. 물론 세부사항은 각자의 대운과 원국을 살펴야 합니다. 기해년 기토가 내 사주 지장간 무토 기토 중 어느 위치에서 올라와서 존재감을 드러내는지, 천간과 지지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신금 선생님들의 일주, 개인적인 자아는 무술을 거쳐 기해로 오며 대략 이런 마음 상태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해년은 신금 선생님들 역시 그동안의 실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과를 성취하고 영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식상생제라고 하는 큰 틀 아래 경금 선생님들은 식신으로 편제를 생하는 식신생제를, 신금 선생님들은 상관으로 정제를 생하는 상관생제적 생각과 행위를 추구하려는 시기입니다. 식신생제면 제조업이고 상관생제면 서비스업, 식신생편제면 사업, 상관생정제면 유통. 이런 현상들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복합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기운을 현재 직업에서 어떻게 쓰고 있으며 기운의 변화에 따라 직장이나 일상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활용할지 고민하고 적용해서 실천하는 것이 현실적인 개운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식상생제는 경제활동,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과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상관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정제의 안정성과 고정성을 추구할 수 있겠죠. 상관적인 생각과 행동이란 나의 끼와 재능을 펼쳐서 돈을 벌겠다. 예를 들면 연예인이나 예술 쪽,
요즘엔 BJ나 유튜브도 될 수 있겠죠. 이제부터! 근데 요새 BJ분들 유튜브도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 하나의 예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나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발산하는 수업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수업을 유튜브로 하는 것처럼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거고요. 영업, 유통이나 판매도 될 수 있고, 유통, 판매, 영업을 복합적으로 하는 자영업, 개인 쇼핑몰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런데 위의 경우들처럼 현실에서는 대부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사주가 전부 한 가지 십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요. 정리하면 나의 기술, 재능, 수완을 이용한 경제활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돈도 벌고 내 영역도 확보하고 싶은 이러한 생각과 행동, 과정을 상관생재로 보시면 됩니다. 신금 선생님들 역시 관인이 약해지고 식상이 강해지면 객관성과 학습 효율, 사고의 수용성 등이 약해질 수 있어요. 시험과 취업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점 꼭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상관이 강해지면 불평불만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인간 특성상 내적 갈등을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적인 기운이 강한 기해년의 특성상 대외적인 변화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정제적인 생각과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포인트는 정제, 즉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추구하고 영역이나 공간을 확보하려 할 수 있겠죠. 성실하고 뚝심 있는 신축일주 선생님들, 지난해 축수령의 불편함을 겪었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전공이나 전문성을 살려서 안정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강해질 수 있고요.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을 추진하려는 마음 들 수 있어요. 격각이라는 작용에 의해 내 계획과는 다른 양상의 이동이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신축 선생님들이 꼼꼼한 만큼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더 스트레스 받고 당황할 수 있으니 발생 가능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깔끔하고 섬세한 신묘일주 선생님들, 지난해 일지 합인묘 작용으로 불편함을 겪었던 분들이 계셨다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재성 기운이 강해지면서 실속 추구 성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연애와 관련된 마음도 강해질 수 있고요. 무력이 강해질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욕도 강해질 수 있어요. 너 내 거 해라. 총명하고 반듯한 신사일주 선생님들, 지난해 사술원진의 작용으로 불편함을 겪었던 분들이 계셨다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사해충의 작용으로 마음과 현실의 변화가 강해질 수 있는데요. 적당한 경쟁심은 자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단 소유욕이 강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염을 달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죄송합니다. 센스 있고 부지런한 신미일주 선생님들, 지난해 술미형 작용으로 불편함을 겪었던 분들이 계셨다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연애나 결혼에 대한 마음 강해질 수 있고요. 술토와 해수의 작용으로 영감이 풍부해지고 철학적인 생각 등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독서나 종교, 봉사활동, 감사일기, 명리공부 등을 추천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전문성을 발휘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주관이 뚜렷하고 강단 있는 신유일주 선생님들, 신유 선생님들처럼 일주의 천간과 지지가 같은 기운으로 이루어진 분들을 간여지동 또는 간지동이라고 하는데요. 일간의 기운이 강력한 분들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상관은 일간이 강하게 생하는 기운이에요. 식신이 그냥 와이파이라면 상관은 기가 와이파이로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강하게 생하는 관계인데 일간이 강하면 더욱 강하게 출력하겠죠. 상관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매우 유리한 시기입니다. 단, 상관이 강해졌을 때의 부작용, 주변과의 소통에 있어서 겸손한 태도로 경솔한 말과 행동 등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분하고 지적인 신의 일주 선생님들, 올해 해수 기운이 강해지면서 조금 처진다거나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데요. 감정 변화가 심해질 수 있으니 감정적 대응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산책, 취미나 여행 같은 즐거운 활동들, 독서나 종교, 봉사활동, 감사일기, 명리공부 등을 추천드립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역량을 발휘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으로 신금일주 선생님들의 3년간의 십성 흐름을 볼게요. 12운성이란 천간의 기운이 지지의 환경에서 얼마나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사람의 생로병사에 비유해서 12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 특징을 다룬 이론입니다. 그리고 십성이란 사주의 본체인 일간을 중심으로 생극의 순환에 따라 다른 오행들과의 관계와 역할, 각각의 특징들을 정리한 이론이에요. 올해의 기운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기운인지, 그 기운의 작용 상태는 어떠한지 등을 십성과 12운성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지난 을목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면 심리를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이걸 통해 마음의 작용들을 살피고 선생님들 일상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에요.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간의 상태는 목욕지로 감정 변화와 발산 성향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에너지를 발산해주면서 건강한 몸도 만들고 외모 관리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잘못 발산하면 SNS에서 흑역사 만드는 시기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나는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겁재의 기운은 병지예요. 파이팅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괜찮아요. 신금 선생님들은 겁재 성향이 속심리에 있고 올해 식상의 출력 기운도 강해서 보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관성이 없거나 재성이 없거나 특정 기운이 없거나 약한 분들을 자주 뵙는데요. 없는 기운에 대한 특징이 나타나면서도 대부분은 있는 기운으로 잘 지내고 계세요. 대운에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환경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명리는 이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학문이고요. 계속할게요. 식상의 기운은 가장 강한 상태예요. 행동과 실천을 통해 나의 실력과 전문성을 발휘하기 좋은 시기예요.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경금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도적 성향이 과해지면 주변과 트러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성의 상태는 편재는 아직 약하지만 정재는 장생으로 강해집니다. 신금 선생님들 역시 16병신년, 17정유년 최저점을 기준으로 상승세로 접어들었어요. 힘들 수도 있었던 시절 후에 맞이하는 상승세라 체감은 더욱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씀씀이가 커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성은 매우 약한 상태예요. 적극적이 된다는 점은 좋지만 관성이 약해지고 식상이 강할 때의 부작용은 원칙과 자기 제어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신금 선생님들이 수상관이 강해지면 팩트폭행, 송곳 같은 말 등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자신의 총명함을 논리정연하게 드러낼 수 있고요. 신금 선생님들에게 관성은 병화와 정화인데 병화, 정화는 무토, 기토와 흐름을 함께하죠. 따라서 무토와 기토, 신금에게 인성이 되는 기운들도 매우 약한 상태예요. 인성이 약해지면 공부나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학습 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강한 식상의 출력 기운을 활용해서 공부한 내용을 직접 말로 해본다거나 글로 써본다거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의 면접을 자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성이 약해진 상태에서 식상이 강해지면 대인관계에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갑분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세종대왕님이 만든 우유가 뭔지 아세요? 아야 어여 우유. 갑분싸. 정리할게요. 신금 선생님들, 이제부터 시작되는 해자축 3년, 상관의 추진력과 실천력으로 전문성을 펼쳐서 결과를 성취하고 인정받고 영역을 확장하는 상관생재의 시기가 되시길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이버 TV에서도 뵐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명리를 사랑하는 김명리였고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구벅.